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7월 13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어, 별이란 말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뭐 죽으면 별이 된다, 이런 사실은 생각은 뭐 여러 나라, 전 세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이고, 또 별이라는 단어가 뭐 햇님, 달님, 별님, 네, 또뭐 일월 성신이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월 목화 토금수 또 일주일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인류의 오랜 역사 기억하기 힘든 그 옛날부터 우리랑 같이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쭉 이어지는 이제 꼬리를 물고 생각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런 생각이 처음에 먼저 났어요. 최근에 제가 본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1971년도 전남 화순 대곡리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저기 강화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되게 고인물이 많은 곳이죠. 지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그게 인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이제 우연히 하여튼 엿장수를 통해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됐고, 당시 제사장의 무덤으로 생각이 돼요. 거기에 이제 옛날 제사장이면은 옛날에는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일치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물품이 쭉 발견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관여했던 사람이 지금 그림 속에 이 사람인데, 그 말이 눈에 가요. 예. 이게 우리 요즘 일본하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쪽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정신 세계가 과연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만큼 자유로운가? 우리가 충분히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을 꺼내서 다 펼쳐보고 있는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영향 중에 많은 부분이 일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일제시대 때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그들은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서양 과학의 방법론으로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로 삼는 기간 동안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마음에 들어 했고 평생을 식민지로 삼고 싶었죠. 그들의 땅의 하나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 그들이 발견한 한국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감추고 왜곡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 과정 그 중에 일환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청동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사람이 산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만큼 뭐 고래로 유수 깊은 곳이 아니다. 우리는 떠내기가 그냥 사는 곳이다. 우리나라 땅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거가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럼 뭐 지킬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뜻이죠. 네. 자,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까? 이 사람이 조유전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우리가 발굴한 유적도 없다 보니까 청동기가 몇 개 나왔는데 어떤 지역을 명시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일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일본에 세워놓은 가설에 따라서 생각해 왔다는 거죠. 이겁니다. 예. 그 일본 조선시대 때 우리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가 만들어 왔던 게 뭡니까?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통해서 거기 한국 사람도 끼워서 그렇게 했죠. 거기 일을 했던 복무했던 한국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 고고학계를 주물렀단 말이에요. 많은 제자를 양산하고. 1970년대만 해도 그거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나라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 정도니까, 사실과 다르게 닫아버렸으니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의 숨통을 좁혀놓는 거죠. 지금 일본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역사학계가 아닌 국방이나 경제, 정치 쪽으로 진출했던 그들의 후예들이 마지막 안간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민초들,
큰 정서적인 흐름과 맞지 않거든요. 네. 자,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앞에 청동기 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고 하니, 대동여지도 김정호의 목판이 다 사라졌다, 불태웠다, 고의로. 사라졌다. 왜? 그 당시, 당파 투쟁에, 당쟁에 몰두하고 있던, 조선 말기에, 이런 것들을 너무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군, 훌륭하군. 외국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너 간첩이지. 그래서 그 목판을 다 불태우고 김정호와 그에 따른 김정호가 취합한 걸로 돼 있죠. 김정호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옥사했다.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귀한 걸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모른다. 중년 이상의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우리가 집요하게 들어왔던 그 이야기의 재생산이죠. 근데 그 목판이 발견된 거죠.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다는 거예요. 제가 배웠던 국사책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전 세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다 불태웠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이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게 일본이 우리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했던 거예요. 말만 일제 강점기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식민지죠. 뭐 강점기가 뭡니까? 식민지였는데, 예. 우리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건 우리 역사상 거의 처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우리나라가 마음에 들었고, 일본 사람들은 그들이 그 당시 먼저 배운 서구의 방법론으로 우리나라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거기서 많은 유물들을 발견했고, 많은 부분들에서 아마 속으로 은근히 많이 놀랬던 거죠. 예. 그래서 왜곡시키고 파묻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조선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아직도 지금 60년,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생각에 많은 부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나이 많은 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감히 언감생심. 우리는 큰 나라에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우리는 문화적인 역량이 부족해. 그게 다 이런 거의 교육의 결과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제발로 서지 못했는데 일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그건 아직 아닌 거죠.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섰을 때 친구할 거면 친구하고 기분 나쁜 거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 문턱에 거의 도달했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이 아직도 살벌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꺼내보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스스로 검열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우리를 참 잘 모른다. 우리의 인생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거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 다 죽어요. 그죠? 저도 여태까지 산 날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이 훨씬 적어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만 내 지금 삶이 소중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훨씬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취지로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썼습니다. 자, 우리를 남이 만들어준 그런 틀 속에서 스스로 왜곡시켜 보면서 스스로 곱사등이로 만들고 스스로를 불구로 만들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걸 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면서까지 뭐 굳이 일본과의 관계를 떠나서 누가 지배를 했더라도 그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탈탈 틀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제 문화의 힘에 아마 제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꼭지에. 자, 위에 거는 보면은 신윤복의 미인도예요. 뭐 열리제라는 사람이 모사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화면 깨끗하잖아요. 그 밑에는 좀 못생겼지만 이게 뭡니까? 곱창이에요. 곱창. 그죠? 이게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은 선입견을 가지는데 이 사이에 말로 고리가 있어요. 밑에는 곱창이고 위에는 아주 고운 미인이죠. 네.
볼까요? 여러분 곱이란 말 아시죠? 곱창 안에 들은 창자 속에 들은 곱, 보들보들한 거, 고소한 부분, 그걸 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곱창이에요. 창자인데 그 곱이 많은 곳, 곱창. 예. 그렇지. 그리고 사실 곱창은 뭐 사실은 소화기의 끝 중간 끝 부분에 있는 거니까 뭐 아름답지를 못한 기관이죠. 우리가 맛있게는 먹습니다만 그 그 보들보들하고 고슬고슬한 그 부분이 곱다의 어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곱다. 미인도에 아주 곱다. 우리 곱다 그러죠. 예, 그 참 예쁜 말이에요. 참 곱다. 아슬아하고 예, 젊음이 한껏 팽창했을 때 꽃이 확 펼쳐지기 전에 어떤 꽃봉오리 같은 그 느낌, 그게 곱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곱창과 미인이. 자, 저 곱은 그러니까 눈 곱의 곱이 있죠. 예, 그 곱이 같은 곱이라고 봅니다. 곱슬곱슬, 그리고 또 고슬고슬. 고슬고슬을 좀 더 강하게 하면은 꼬들꼬들이 돼요. 근데 좀 두꺼운 거에 적용을 시키면 꾸들꾸들이 돼요. 저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곱창은 어떻게 보면 곱이 들은 건데 곱창의 모양 자체는 구불구불해요. 또 어떻게 보면 저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같은 곱자가 들어갔지만 여기는 구불구불 울퉁불퉁하다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곱사등이가 있죠. 요즘은 뭐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좋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끔씩은 볼 수 있었습니다. 곱사등이를. 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 뭐 역사,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에 녹아 있죠. 많은 것들이 풀리고 있어요. 이게 더 풀려야 돼요. 덜 풀린 거죠. 지금 예. 저도 엊그젠가 집에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을 사러 갔는데 시장에 마트에 천일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가지로 파는 한 대박 사오고 말았는데 놀랐습니다. 소금을 도매상들이 풀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것은 물에 농축된 상태인데 바닷물이 오염수가 유출되면 소금값이 올라갈 거다. 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테니까 지금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서 헤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별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제가 문화의 힘 32에서 이렇게 다루는 바가 있어요. 빛이다. 별은 빛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곁이 아닌가. 이런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 의견 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향후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또 그걸로 대체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별자는 우리가 참 많이 써요. 별일 없다. 별 수 없다. 별이 별일. 별것도 아닌 별것 없다부터 해서 별 볼 일 없다도 있어요. 이 별은 다 하늘에 있는 별, 스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소개해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별 볼 일이 뭐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살아남아 있느냐. 이건 뭐냐. 별 볼 일 없다. 별한테 물어볼 일이 없다. 그만큼 명약관화한 일이다. 뚜렷한 일이다. 결과가. 그러면 어떨 때 별을 보느냐. 모르겠을 때. 불안할 때. 그래서 별점을 본다.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친다. 그게 별 볼 일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아직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저거와 다른 생각. 빛은 분명히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별, 빛인데 별에는 빛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와 뭐와 결합이 됐을까? 이게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별 볼 일 없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게 과거에 얼마나 중요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게 KBS인가 그쪽 다큐에서 온 건데 궁금하신 분은 제목을 입력하시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무덤 덮개를 돌에다가 별을 새긴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피장자와 마주보는 면이에요. 저게 제사장이나 그 당시 부족장의 무덤으로 봐지거든요. 말이 사는 경남 함안에 있는 겁니다. 아라가야 영역이에요. 즉 피장자가 누워 있고
거기에 별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도. 예. 땅속에 묻혔지만 하늘을 보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북두칠성 보이죠. 그래서 놀라운 게 이게 실제 하늘에 별자리랑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 밑에 표시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고 그 사람들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른 뭐 서양에서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뭐 무당들 뭐 하는 거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는 별 보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게 그때는 재정일치로 분류가 되고 지금 무당은 하찮은 직업으로 돼 있지만 왕이 사실은 정치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사실 지금도 그 재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비가 안 오면 왕이 대신에 가서 빌고 그랬잖아요. 왜? 일본에 천황이 있고 우리도 뭐 대칸이 있고 저기 중국에도 뭐 천재가 있고 천황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황제가 있고 그거 다 뭡니까? 하늘을 대신해서 인간을 다스린다는 사람이에요. 다 인간이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늘의 특명을 받고 당신을 다스리겠다. 예,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재관이에요. 예, 재정일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재정일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잘못이 생기면은 왕이 빌은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은 나라가 일이 잘 안 되면은 왕이 하늘의 뜻에 부족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풍습은 많이 관찰이 되잖아요. 왜냐, 거기에서 왕의 권위가 나왔거든요. 과거에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천자는 빌이 들어갔지만 하늘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하늘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첨성대도 만들고 하늘을 열심히 관찰했고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정말로. 그게 그런 것을 고리로 해서 저 고인돌 때 남긴 저 문명을 이룩한 조상들하고 현재 우리가 같은 뿌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만큼 별이 중요했어요. 별 보는 일이. 그래서 별 볼 일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앞서 말씀드린 화순대공리에서 나온 청동기 전체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재정일치 사회의 수장이었다. 칼은 사람들 지배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그러면 도끼예요. 저기 있는 데는 뭐 짧은 칼인 것 같고 이쪽에서는 그 당시는 가지기 어려웠던 청동 거울 그리고 방울 이거는 신을 부르는 거죠. 신을 부르는 거고 칼은 인간을 통치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재정일치 사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국보가 된 거예요. 예,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 싹 다 있죠.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문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 우리가 빠르죠. 일본보다. 예, 그런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 실제 그러면 어떡하지? 발굴을 해도 안 나오네. 그래서 이게 바로 국보가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예. 그렇지만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방끈이 긴 몇몇들은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일본하고 견줄 수 있을 정도라니 의외인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에 대한 저의 이제 새로운 생각은 이겁니다. 빛, 예. 그리고 열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열리다. 열매가 열리다. 할 때 있죠. 열리다. 예. 빛이 열리다. 하늘에 열렸다. 열리다라는 것은 달리다라는 건 좀 다르죠. 매달리는 것은 비슷한데 열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뚫고 나오는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달리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다 닫고 할 때 열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도 그렇죠. 문을 열다 오픈 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오픈이라는 오픈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넓은 세상 이런 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좁고 닫혀 있는 데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도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위험이 내포되어 있죠. 안 가본 곳이니까. 열리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열고 닫고가 있는 것처럼. 닫힌 마음, 열린 마음. 똑같은 의미를 써요. 그래서 빛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하늘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열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빛이 열리다. 별이다. 예, 이거구나. 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녹아 있는 거죠. 여기에. 예. 별은 하늘에 있는 거지만 열리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또는 우주에 대한 생각을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나서 하늘에 별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 태양계에 해와 달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맞죠? 지구 입장에서 봐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착하게 살다가 가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은 빛이 열리는 것이다. 어떤 우리가 산신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산으로 가서 신령이 되잖아요. 우리들 속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산으로 가서 신령이 돼요. 그들이 하늘로 가면 별이 되는 거죠. 그게 고래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신령들이, 그 별들이 산으로 내려왔다. 우리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뭐 이런 체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빛이 열리다라는 것과 빛이 달리다라는 것은 참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열리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샛별이란 말이 있는데, 샛별은 동쪽의 별이죠. 동쪽의 별이고, 또 새벽에 처음에 떠는 별을 샛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로움이죠. 별 중에서 새로움이고 희망을 주는 별이죠. 샛별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까지의 이름으로 많이 써요. 그런 교명에, 학교 이름에 그런 게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서 동쪽이다, 새롭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 생각하듯이 이게는 뭐 별로 인기도 없는 땅이고 척박하고 좁은 곳이야.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사람이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니야. 그게 그 사람들 우리한테 이야기한 너희들은 구석기도 없고 신석기도 없고 청동기마저도 없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을 끝까지 찾아온 거다. 대륙의 동쪽을 계속 쫓아왔다. 샛별을 쫓아서 태양을 쫓아오든 샛별을 쫓아오든 같은 이야기거든요. 샛별이 뜨고 나면 태양이 뜨니까.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저 동쪽으로 계속 옮아와서 섬으로 가기는 싫었고 가장 해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살기 좋은 땅을 골랐다. 그게 우리 한반도다. 그 인근이다. 일본 사람들 해석과는 천지 차이다. 그런 것들이 말의 흔적에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얼마 전에도 제가 하늘이 크다라는 한하고 우리 민족의 할 때 을하고의 합해진 말이다. 그러면 하늘의 큰 을인데 그것은 뭐 쉽게 말해서 종교에서는 하느님이고 물리적으로 말하면 우주 법칙이고 사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럼 하늘의 별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큰 우리가 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지구라는 중간 우주. 그 다음 인간이라는 소우주. 그 세계를 관통하는 같은 법칙이 있다. 그렇지만 우주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모순이 많다. 외도를 많이 한다. 규칙에서 많이 어긋난다. 혼란도 생긴다. 그래서 사람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하늘의 뜻대로 그걸 살 수 있게 계속 교정을 해가야 된다. 그게 옛날에는 왕이 하던 일이었죠. 처음에는 제사장이 하던 일이었고 지금은 종교인이거나 돌을 닦는 사람이거나 내지는 그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 과학을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리더들이죠. 각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사실은 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자연과 순화된 자연과 이제 뭐랄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뭐 그중 한 일례라고 봐요. 이때까지 사실 우리가 너무 자연을 급박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마치 하늘이 준 선물인 양, 다 소모해 버리는 것으로.
예. 그게 아니죠. 조화롭게 살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하늘의 별이라는 게 그런 이제 법칙이나 하느님의 뜻에 순응을 해서 빛으로 열려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늘에 빛이 열린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면죄부를 사듯이 돈만 내면은, 교회만 다니면은, 절에만 가면은, 신만 접하면은 하늘에 매달릴 수 있는, 내가 죽고 나면 거기에 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렸다는 게. 별은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열린 사람이 되면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은 빛이죠. 예전에 별 봤잖아요. 점성술. 그걸 보고 세상을 길흉화복을 예측했잖아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결정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음양오행, 그리고 우리 사주팔자 보는 거, 그것도 다 뿌리가 사실은 점성술에서 온 거죠. 그 지금도 많이 신뢰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참고도 하잖아요. 우리 많이 인간사에. 그것은 내가 별이 되면은 우리 후손의 이정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별자리라는 이름으로 남은 거죠. 하늘의 별, 이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방식이며 상당히 폭이 넓다.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자세, 우주를 대하는 자세, 인간의 도리, 어떻게 한평생을 살다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바통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왜? 우리 앞전 세대가 살던 바통을 그렇게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되고 싶은 거죠. 각자. 자, 그래서 새바람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한번 다루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다 사람들이 쓰는 말, 우리가 실생에 쓰지는 않죠. 남풍, 북풍, 뭐 서풍, 동풍 이렇게 쓰잖아요. 새바람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바람은 동풍이죠. 새로운 바람. 우리는 동쪽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분명해요. 해 뜨는 곳을 향해서. 그래서 아사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옛날 향찰식으로 읽으면 아사라고 발음이 돼요. 아사. 아침 조자잖아요. 아사잖아요. 선은 뭐냐? 시어자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거예요. 아사라는 나라의 수도가 아사달이었던 거예요. 일본에도 보면 해가 지금 히노마루잖아요. 그들의 상징이 떠오르는 태양이잖아요.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랑. 그래서 새바람, 새로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 새로운 거 참 좋아하잖아요. 어울리 연합도 많죠. 옛날에는 경박스럽다고 비판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반대로 서풍을 한이바람이라고 부르거든요. 들어보셨죠? 한이바람, 서풍이에요. 한이, 달려라 한이. 그것도 있지만 나쁜 어감 아니거든요. 서풍. 근데 왠지 동풍보다는 좀 못 미칠 것 같은데 서풍을 되게 좋게 썼어요. 뭐 새바람도 좋아요. 한이는 제 생각에는 하늘을 귀엽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영어로 뭐 마고라는 여자 이름을 마가렛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매기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늘을 한이로 썼다고 봐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바람이 멋있어요. 좋은 거예요. 서풍.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거 KBS 다큐를 보다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저는 말 속에서 실제 한이바람이라고 쓰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도군 조도면 읍구리에 있는 이 아주머니께서는 한이바람이 불어야 고기가 잘 말라요. 파리도 새 파리도 안 쓸고 오늘 널었는데 이렇게 말랐잖아요. 이 말 그대로 옮긴 이 자막이거든요. 뱃사람들 쓰는 말이에요. 뱃사람들이. 자, 왜 한이바람이냐? 왜 서풍을 한이바람이냐? 서풍이 불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하는 바람이에요.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풍이 불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옛날에 해상민족이었다,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바다와 상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다는 게 분명하다. 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을 하늘바람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말씀이 길어지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된 바람이다. 북풍을 된 바람이라고 그래요. 된 자가 뭡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 좀 남아있죠. 되다. 되다. 하죠. 피곤하다. 힘들다. 이 뜻이죠. 아이고, 되다.
그리고 밥이 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쓰실 겁니다. 그 말은 먹기가 힘들고 퍼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겨울 바람이 겨울에 불죠. 북풍이 힘든 바람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다음 마파람을 남풍을 마파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큰 단서가 있다고 봐요. 우리 말 속에 마파람은 뭐냐? 맞바람이에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맞바람이 아니고, 맞바람은 뭐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해서 반대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바람의 이름을 참고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바람을 원하느냐? 북서풍을 원해요. 북풍은 또 너무 겨울에 추우니까 싫고, 동풍은 새바람으로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남동풍을 싫어해요. 북서풍을 좋아해요. 이거 종합해보면. 즉 우리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움직인 민족이에요. 바다를 통해서. 거기서 그 방향이 선호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부분이 지금 발해만도 밝은 해라는 뜻이잖아요. 박다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반도하고의 연결이 바다로 많이 이루어졌겠다. 우리가 왜 백제와 가야를 해상왕국이라고 말하면서 고조선을 왜 해상에서 갑자기 뛰어난 민족이었겠다고 왜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고조선의 영역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고조선 때부터 우리는 바다를 활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한반도로 건너왔다. 이 소중한 땅 일부러 가기 위해서 우연히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이 한반도 땅에 머무른 게 아니다. 여기는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점 찍어놨다가 힘들 때는, 잘 풀릴 때는 중국 대륙으로 만주벌판으로 쭉쭉 뻗어나갔다가 힘이 위축될 때는 우리가 아끼는 곳으로 다 모여 살았다. 그게 한반도다. 배를 타고도 많이 왔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왜 우리가 옛날에 해양민족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윈드죠, 바람. 윈드, 영어로 윈드인데 바램이 있어요. 바람도 쓰죠. 희망, 소망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맞죠? 저 바람과 저 바람은 같아요. 영어로 치면 말이 안 돼요. 영어로 바람은 윈드거든요. 윈드는 상당히 나쁜 쪽이에요, 항상. 예. 윈디, 좋은 의감이 별로 없어요. 예. 아예 뭐 순풍이다, 부드러운 바람이다 이러면 뭐 브리즈나 다른 단어가 나오지, 윈드 자체는 조금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람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 된밥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는 호프랑 단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와, 많이 다르죠? 예. 즉 이것은 뭐냐? 이렇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어디로 갈 수가 있다. 새로운 것이 온다. 또는 우리가 가기도 한다. 왜? 옛날에는 밀물, 썰물과 또 바람이 있어야지만 배가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 두 개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내가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곳으로, 뭐 새로운 곳이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상당히 해양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바다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바람, 아까 말씀 한이 바람이죠. 한이 바람은 좋은 거죠. 즉 중국 땅에서 한이 바람이 불면은 한국 땅으로, 한반도로 쉽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름, 되게 신령스러운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바람에다가. 그 어느 바람보다도. 남풍은 싫어하죠. 나를 못 가게 막으니까. 사실 새바람도 마찬가지인데, 동풍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그 방향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새바람이라고 퉁치고 넘어간 거죠. 실제 새바람이 불면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북서풍이고 남동풍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부는 바람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고, 저는 또 하나 느끼는 게, 우리 어떤 곳, 이곳, 저곳 하는 곳이 있죠. 그 말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간절곶 뭐 아시죠? 호미곶, 저희 포항 끝 옆에 있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장상곶 있고, 곶, 아프리카 대륙으로 치면 희망봉, 그런 게 다 고지예요. 그게 뭡니까? 육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봐서는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툭 튀어나와 있어서 바람만 불고 척박한 곳이죠. 육지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정표예요. 희망봉을 돌아서 나오죠. 희망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배가 나와요. 배로 이동하는 게 육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곳이라는 것도 옛날에 항해를 할 때 이정표예요. 좌표죠, 좌표. 그러니까 그 곳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곳, 이곳 저곳 할 때 그 곳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해양 문화가 중요했다. 그 말이 이렇게 살아남았다. 또한 과거 시대에는 음력, 달력, 우리는 달력이란 말을 쓰죠. 달력은 원력이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원력을 썼어요. 음력을. 왜냐? 달은 추적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력을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썼어요. 우리 전 세대, 전선 세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음력을 썼어요. 사실 절기 있죠. 24절기는 그거는 태양력이거든요. 그걸 음력으로 막 굳이 맞춰가면서까지 살았어요. 왜 그랬느냐? 해양에서의 활동이 우리의 삶, 내륙에서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해양 바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절기를 우리가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을 오래 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음력은 밀물, 썰물, 또 밀물, 썰물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다 사람들한테 중요한 달력이에요. 지금도 바닷가에 가서 달력 보십시오. 엄청나게 복잡하죠. 지금 우리는 이해도 못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양 세력의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었다. 우리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농사만 지은, 이 땅에서 농사만 지은 줄 알았지. 그것 또한 일본 사람들의 이미 우리한테 씌운 콩깍지다. 우리한테 뭔가 찬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상상력을 보태보면은 저는 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예전에 어떤 분이 답글에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쉬다에서 왔다. 우리 쉬엄쉬엄 가다 한다 하죠. 우리가 해양 세력이면은 이 쉬다에서 섬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말 심하죠. 심하고 문영왕이 예전에 한국에서 왕이 이제 백제의 왕이 되기 전에 일본에 있는 담노에 있었어요. 후쿠시마란다. 후쿠오카 바로 위에 있는 섬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사마왕이라고 그때 어릴 때 불렀었어요. 시마왕이랑 비슷하다 말이. 예,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 것인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제비가 이동하는 경로예요. 우리 경남 밀양에서 제비의 추적기를 장착해서 조사한 건데 대단히 멀리 왔다 갔다 하죠. 1년 만에. 자, 제비들이 날아가는 이 경로 엄청나죠. 심지어는 저기 남반구까지 갔다 오는 제비들도 있어요. 호주까지. 자, 그 과정에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노란 점, 빨간 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가운데 그 섬이 있어요. 얘들 섬이에요.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짧게 머물기도 해요. 그래서 짧게 머무는 경우에는 잠깐 휴식, 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인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좀 오래 머물고 먹이 사냥까지 할 수 있으면 좀 더 오래 머물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비들에게 섬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쉬어가는 곳이에요. 정말로 쉬엄쉬엄 가는 섬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라고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옛날에 활발히 이용했다고 봤을 때 이 곳에서 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는데 우리는 날개가 없고 조류, 밀물, 썰물 잘 봐야 되고 바람을 또 잘 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둥반도 내지는 바레만 깊은 안쪽에서 강화도까지 들어간다. 강화도에 삼낭성이 있잖아요. 만이산이 있고 저는 그게 그 당시에 하나의 또 이정표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만이산이 지금의 강화도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섬이었었어요, 진짜로. 그 옆에 삼낭성도 있었죠. 그 중요 거점을 보호하는 성이었고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다는 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낙동강 깊숙이 밀양 밑에 삼낭진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주요 거점이라는 거예요. 자, 중국 땅에서 고조선의 옛 영토에서 한반도로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백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육지로 걸어오는 게 아니고 화물까지 생각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져 있어. 예. 그랬을 때 그 음력을 이용해서 조류를 보고
날짜를 봐서 딱 맞는 타이밍에 움직였을 거예요. 오다가 중간 기착지 같은데 서겠죠. 그게 섬이죠. 휘어오는 거죠. 예. 자, 오늘 뭐 별로 시작해서 생각이 꼬리를 무는 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